이 초등학교 때 6학년 때 이제 비와 비율을 공부하는데 비와 비율 관련된 내용들이 중학교 때도 되게 많이 나오고 또 중요하죠. 뭐 가령 이제 닮음 같은 경우도 다 이제 삼각형의 이제 길이의 비율 가지고 이제 따지는 거고, 그리고 또 특히 많은 이제 성질들이 직각삼각형에서 나온단 말이야. 선생님이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가장 중요한 도형 하나를 이제 꼽으라고 하면 직각삼각형을 얘기해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삼각함수 활용 들어가면서 이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라는 걸 배우면은 특히 코사인 법칙이라는 게 피타고라스 정리의 일반형이거든요.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는 딱 직각삼각형에서만 쓸 수 있다면은 코사인 법칙은 피타고라스 정리 비슷한데 직각삼각형이 아닌 일반적인 뭐 예각삼각형이든 둔각삼각형이든 이런 데서 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뭐 꼭 직각삼각형이 아니라 일반적인 삼각형 자체가 이제 다 중요하게 되는 건데, 일단 지금까지는 직각삼각형이 가장 중요해. 왜냐면 직각삼각형에서 뭐 피타고라스 정리도 나오고 이제 지금 배우는 삼각비도 나오고 이제 다 등장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직각삼각형에서 요게 이제 길이의 이제 비율인데, 이제 닮음처럼 길이의 비율인데, 자, 우선은 여기에서는 이제 각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닮음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제 길이로만 따지죠. 각이 등장하지 않는데, 여기서 이제 각이 등장하면서 우리가 어떤 각을 이제 얘를 기준각이라고 할게요. 그럼 우리가 이제 삼각형이 이제 넓이 구한다고 하면은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 그런데 뭐가 밑변이고 뭐가 높이지? 얘가 밑변이고 얘가 높이인가? 아니면 그러면 얘는 밑변하면 안 돼요? 얘가 밑변이고 얘가 높이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넓이 구할 때는 사실 뭐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뭐 직각삼각형에서 얘를 밑변으로 하고 얘를 높이로 해도 되고 얘를 밑변으로 하고 얘를 높이로 해도 상관이 없어. 그런데 이제 기준각이라는 걸 딱 정하게 되면은 이 기준각에 따라서 밑변과 높이가 결정이 돼요. 앞으로 요 각을 이제 나타낼 때 세타라는 기호를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여기 이제 그리스어 중에서 뭐 그리스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세타까지 나오는 건데, 각을 표시할 때는 이제 세타를 많이 써요. 여기 기호를 좀 표시합시다. 이게 A, B, C라고 하고 A, B, C라고 하고, 그럼 이제 마주보는 변이 여기가 소문자 B, 여기를 소문자 A, 여기를 소문자 C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가 있지. 자, 그럴 때 이제 기준각을 얘라고 정하면은 밑변은 뭐냐면 요 밑변이 끼고 있는 요 변을 말하는 거예요. 얘는 이제 빗변이고, 빗변 말고 각이 끼고 있는 요 밑변 얘가 밑변이 되는 거야. 그리고 높이는 기준각이 이렇게 딱 마주보고 있는 변이 보이죠? 얘가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빗변이고, 당연히 직각삼각형에서 C는 빗변이 될 테고. 자, 그때 이제 세 변의 길이비인데, 세 변의 길이비를 중에서 뭐 빗변분의 높이를 할 거냐, 빗변분의 밑변을 할 거냐, 밑변분의 높이를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지는데, 그거를 각각 이름을 붙인 거예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붙인 거야. 그거를 우리는 삼각비라고 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요 빗변을 기준으로 해서, 자,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높이.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요거는 비로 따지면 뭡니까? 이제 높이와 빗변의 비인 거지. 높이와 빗변의 비. 또는 이제 기준각을 따진다면 이제 기준이 이제 빗변이 되면서 빗변에 대한 높이의 비 이런 거잖아요. 그거를 비율로 고치면 이렇게 되는 거지. 비율로 고쳐서 하나의 분수값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빗변분의 높이를 이름을 뭐라고 붙이냐면 이제 사인이라고 붙인 거예요. 사인. 원래는 이제 SIN이 요건데 이게 뭐 그 그리스어의 이제 사이너스라는 그 각을 나타내는 사이너스가 이제 각이던가 뭐 그 말에서 이제 유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줄여서 이제 SIN 이렇게 나타내. 그러니까 사인은 이제 빗변분의 높이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이제 외울 게 많아요. 기본적인 뭐 맞는 건 아닌데 기본적인 이제 정의 같은 건 당연히 이제 기억을 해야지.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빗변분의 밑변이 또 나와요. 그거를 이제 코사인이라고 해요. 요 이제 사인이 SIN이고 원래는 이제 코사인이라는 거는 이제 요 CO가 이제 컴플리먼트거든. 컴플리먼트 오브 사인이라고 해가지고 사인의 뭐 보충, 사인을 보충하는 거다. 보충물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컴플리먼트 오브 사인을 줄여가지고 COS 해서 이제 코사인이 된 거야. 사인을 이제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걸 이제 코사인이라고 하는데 얘는 빗변분의 밑변이에요. 빗변분의 밑변. 자, 그 다음에 이제 밑변 빼놓고 밑변분의 높이가 되는 게 있어. 밑변분의 높이를 그걸 이제 탄젠트라고 해요.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 자, 사실은 이제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거꾸로 높이분의 밑변도 있고 밑변분의 빗변도 있고 뭐 높이분의 밑변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거는 가령 요 이제 탄젠트의 역수를 이제 코탄젠트라고 하고 코사인의 역수를 시컨트라고 하고 사인의 역수는 이제 코시컨트라고 하는데 뭐 그런 거는 이제 혹시 고등학교에서 선택 과목으로 선택 미적분을 하면은 그때 가서 이제 배우는 거고 우리는 지금 사인 코사인 탄젠트만 알면은 충분해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기억하는 방법이 사인이 처음에 이제 글자가 이제 S잖아. 그런데 이제 우리 필기체 S가 이렇게 된다는 거 알죠? S A B C A B C D E F G H I J K 뭐 이렇게 하잖아. 그러다가 S 정도 되면은 S T U 뭐 이렇게 가죠. 필기체가. 그래서 사인이 S로 시작하는데 여기서 이제 필기체 S를 그려보면 S가 약간 이렇지 이렇게. 그래서 이게 빗변분의 높이 이렇게 모양이 가니까 빗변분의 높이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면 돼. 그다음에 이제 코사인 같은 경우는 빗변분의 밑변이라는 게 이제 이게 코사인의 첫 글자가 C잖아요. C를 여기 이 꼭 기준각에서 C를 이렇게 그리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빗변분의 밑변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요. 빗변분의 밑변 이게 이제 코사인이다. 그다음에 이제 탄젠트는 T로 시작하니까 이게 딱 맞아요. T는 필기체 T 요거잖아. T 이렇게 필기체를 T로 이렇게 그리면은 이게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거지. 밑변분의 높이. 그래서 이제 저 모양을 가지고 좀 이제 기억하면은 편해요. 자, 그래서 거기 이제 한번 1번 봐봅시다. 그리고 이제 미리 얘기하지만은 사실 이 삼각비 파트 하다 보면은 삼각비를 배우는데 그런 삼각비를 배우는데 삼각비를 많이 안 써.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제 실전적인 이제 풀이에서는 삼각비를 잘 안 써요. 삼각비 잘 안 쓰고 그냥 삼각형의 비를 이제 기억해 가지고 주로 써.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원래는 뭐 길이가 하나가 이렇게 있으면은 직각삼각형에서 뭐 여기가 13 뭐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그러면은 여기가 5면은 그럼 얘를 이제 5대 12대 13이니까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은 이제 나머지 한 변의 길이가 나오지. 이걸 가지고 일일이 이제 구해서 하는 게 이제 원칙이긴 한데 대부분 5대 12대 13 이걸 기억을 하잖아요. 외우고 쓰지. 그리고 뭐 직각 이등변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가 1이다. 그리고 얘도 1이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빗변의 길이는 루트 2가 되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그럼 뭐 여기서 사인은 루트 2분의 1, 코사인은 루트 2분의 1, 탄젠트는 1분의 1.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일일이 해야 되는 게 이제 원칙인데 대부분 1대 1대 루트 2로 이렇게 이제 기억해서 쓴단 말이야. 그래서 그 삼각형 주로 많이 쓰이게 되는 삼각형의 변의 그 길이의 비 뭐 1대 1대 루트 2라든지 2대 1대 루트 3 뭐 그다음에 뭐 이런 거 5대 12대 13 이런 거 외우잖아요.
피타고라스 정리가 자주 쓰이는 3대 4대 5라든지 그런 걸 기억하고 나면은 사실 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기억하고는 있어야 되는 거지. 또 문제에서 이제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1번을 보니까 이제 요런 이제 직각삼각형인데 5대 12대 13짜리 요런 이제 직각삼각형이에요. 그럼 여기서 봐봅시다. 지금 요게 A예요. 보기를 보니까 요 A를 기준각으로 했을 때 얘가 A고 A, B, C 이렇게 돼 있네. 자, 사인 A라고 물었으면은 지금 A를 기준각으로 봤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사인은 요 A를 봤을 때 이렇게 S자를 그리면 되겠지? 그래서 빗변분의 높이가 되는 거니까 얘는 13분의 5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코사인 A는 한번 다 해봅시다. 코사인 A를 이제 구하려고 하면은 A에서 이렇게 이제 C자를 그리면 되지?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그러면 13분의 12가 되는 거고요. 탄젠트 A는 자, T자를 이렇게 이제 그리면 되니까 밑변분의 높이. 외우기 쉽죠? 그래서 밑변분의 높이 12분의 5가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3번이 틀렸지? 3번에 탄젠트 A가 5분의 10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틀렸어요. 자, 다른 것도 한번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번 같은 경우는 변의 길이가 다 나와 있는 건데 2번을 보면은 직각삼각형인데 한 변의 길이 1, 2 요래요. 그러면은 빗변의 길이 얼마지? 어차피 탄젠트 같은 거 사인 코사인 구하려면은 빗변의 길이를 구해야죠. 탄젠트는 빗변하고 상관이 없어요. 밑변분의 높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사인 코사인은 이제 빗변의 길이를 구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루트의 1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이니까 얘는 루트 5가 되겠네요. 근데 얘도 기억해서 하고 쓰세요.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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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 루트 5. 이것도 되게 자주 나와. 1대 2대 루트 5b. 뭐 2대 1대 1대 루트 3대 2. 저는 이거 2대 1대 루트 3이라고 하는데 크기 순서대로 하면은 1대 루트 3대 2. 요거는 우리 자주 쓰는 60도, 30도 직각짜리 요 이제 직각삼각형에서 등장하는 길이비가 빗변의 길이 가장 긴 게 2이고 얘가 1이고 여기가 루트 3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2대 1대 루트 3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요 1을 기준으로 해서 얘의 2배가 빗변이고 1의 루트 3배가 요 변의 길이는 1의 루트 3배다. 이렇게 기억하는 게 편해가지고 선생님은 2대 1대 루트 3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거 아까 봤지만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 여기 직각 45도 45도 같은 경우에는 얘가 1이고 여기도 1이면은 1대 1대 루트 2b가 성립된다. 이런 거는 다 기억해 놓고 쓰는 거야. 그래서 얘는 지금 이제 1대 2대 루트 5b니까 여기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다 구해보라고 했잖아요. C가 어디지? C가 여기네. 약간 헷갈리게 요각을 기준각으로 하래요. 그러면은 자, 주의해야 될 게 얘가 기준각이 되면은 높이가 뭐냐면 이게 높이가 아니야. 얘가 바라보고 있는 요 변이 얘가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C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사인은 이제 그리기가 좀 필기체 S 그리기가 힘들다. 어쨌든 이게 높이니까 빗변분의 높이가 돼서 사인 C는 루트 5분의 2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C는 요건 이제 그리기 쉽지? 이렇게 C자를 그리면 돼요. 빗변분의 밑변. 얘가 높이니까 이게 밑변이 되는 거지. 그래서 루트 5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탄젠트 C는 이 C를 기준으로 이렇게 T자를 그리면 밑변분의 높이에서 1분의 2니까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할 때는 루트 5분의 2는 분모 유리화 해주면 5분의 2 루트 2가 될 테고 얘는 5분의 루트 5가 되고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삼각비를 이용하여 이제 선분 길이 구하기. 이건 뭐냐면은 이제 수학에서 어떤 숫자 값으로 뭔가를 물어보는 경우도 많지만은 뭐로 표현하라. 이제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뭐 요 길이를 각을 이용해서 표현하시오. 뭐 C라는 거를 A를 가지고 나타내시오. A로 표현하시오. 뭐 등등등등 그런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야. 그게 또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거 이제 어떤 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각을 이용해서 이제 나타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직각삼각형. 여러분한테 나눠준 거 한 장만 잠깐 볼래? 내가 다 나눠주니까 없네. 하나만 잠깐 봐봐요. 여기에서 ABC를 표현을 안 했네. 그냥 이 빗변 길이만. 이거 기준각을 요구로 하고. 됐어요. 뭐 그냥 책에 있는 대로 해봅시다. 이 순서를 여기를 A, B, C라고 하고. 그러면 책에 있는 대로 하면은 여기가 B가 되고 얘가 C고 여기가 A가 되겠네. 자, 삼각비를 이용해서 선분의 길이를 나타낸다라는 건 뭐냐면은 자, 우선은 뭐 사인부터 한번 써볼까요? 여기가 이제 세타니까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 해서 B분의 A가 돼요.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가 돼서 빗변분의 밑변이 돼서 B분의 A가 되고 B분의 C가 되고 탄젠트 세타는 이렇게 밑변분의 높이가 돼서 C분의 A가 되는 거지. 이것도 이제 자꾸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이게 궁금한 거야. 여기서 가령 B가 얼마인지 나왔어. B가 넉넉하게 잡아서 한 10이다. 빗변의 길이가 주어졌어요. 빗변의 길이가 주어졌으면은 이걸 가지고 밑변이나 높이를 나타내 보고 싶은 거예요. 밑변이나 높이를 이제 어떻게 나타낼 거냐. 자, 그러면 여기서 높이가 지금 A잖아요. 근데 사인 세타가 B분의 A니까 A는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여기서 A를 구할 때 A라는 거는 B 곱하기, 즉 빗변이지. 빗변 곱하기 사인 세타 하면 되겠구나 라는 거죠. A를 B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밑변을 구하고 싶어. 빗변의 길이가 10일 때 밑변의 길이는 얼마일까? 이걸 이제 구하고 싶은데, 그런데 코사인이 B분의 C니까 C 값 구하고 싶으면, 이 밑변의 길이 C를 구하고 싶으면 B를 이렇게 이제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C는 B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자, 요거는 빗변하고는 상관이 없지. 그런데 이때는 뭐 예를 들어서 요 높이를 구하고 싶다. 이 A 값을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A를 구하고 싶으면 C를 이렇게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A는 C 탄젠트 세타다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요게 이제 여러분한테 나눠준 거 이거 연습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이걸 여러분들이 삼각비도 그렇고 삼각함수도 그렇고 사인 세타는 이렇게 써놓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보면 바로 탁탁탁탁 나와야 돼. 이거 보고 생각해서 푸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는 순간 바로 자동으로 반사적으로 그냥 탁탁 튀어나올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자, 그 삼각비 루틴에 있는 걸로 한번 해봅시다. 그냥 이제 여기가 A라고 주어졌어요. 그 나눠준 프린트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빗변의 길이를 A라고 해요. 그러면 뭐 여기를 B라고 하고 C라고 할까? 탄젠트 때문에 이것도 해야 되겠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높이 C를 구하고 싶어. 높이인 C를 구하고 싶어요. 근데 높이는 지금 어디서 등장하냐면은 빗변분의 높이, 즉 사인하고 관계가 있지. 그러면은 자, 이 길이는 빗변 곱하기 사인 세타. 자, 얘하고 얘는 사인 관계니까 이렇게 사인 관계니까 그러면은 이제 C는 바로 빗변 A에다가 A 사인 세타다 이렇게 이제 바로 나와야 돼. 높이는 A 곱하기 사인 세타를 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밑변은요. 밑변이 여기선 B인데 밑변 B는 자, 빗변과 밑변 관계는 이렇게 이제 코사인을 통해서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빗변 A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된다. B는 A 코사인 세타 바로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C를 구할 때는요. C는 그러니까 요때는 이제 A가 아니라 이제 B 값이 나와 있을 때, B 값이 나와 있을 때는 요 밑변 길이를 가지고 높이를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얘 탄젠트 세타가 얘분의 얘기 때문에 얘 B와 C가 탄젠트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C는 자, 탄젠트 요
밑변의 길이 B에다가 탄젠트 세타를 곱해주면 돼. 미안한데 한 장만 좀 줘봐요. 자, 그런데 이제 조금 까다로워하는 거는 빗변의 길이가 안 나오고 이제 밑변이나 높이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 나눠준 거에서 두 번째 그림, 얘가 세타고 밑변의 길이가 나왔을 때 요 거꾸로 이제 빗변의 길이를 구하거나 얘를 주고 구하는 거예요. 얘를 구한다라고 하면은, 자, 이럴 때는요, 이렇게 지금 뭘로 연결되지? 빗변하고 밑변은 코사인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처럼 요의 경우는 빗변의 길이를 알 때는 요 빗변의 길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하면 이게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가는 거지. 그래서 이때 거꾸로 밑변의 길이를 알고서 거꾸로 이제 빗변의 길이를 구할 때는, 자, 이 a를 코사인 세타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요 a 값이 뭐가 나오냐면은, a가 아니라 요 빗변의 길이는 얘는 a를 코사인 세타로 나눈 코사인 세타분의 a가 되는 거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면, 우리 코사인 세타가 얘분의 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코사인 세타는 빗변의 길이 네모분의 a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빗변의 길이를 구하고 싶으면 코사인으로 나눠주는 거지. 그래서 네모는 코사인 세타분의 a.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단계를 거치지 말고 그냥 딱 보고 이제 바로 쓰란 얘기예요. 여기 세타고 a면은 여기는 바로 코사인 세타분의 a구나. a를 코사인으로 나눠주면 되겠네. 이렇게 이제 바로 가라는 얘기야.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여기서 해봤지. 세타가 있고 밑변의 길이 있을 때 밑변과 높이는 탄젠트로 연결되기 때문에 얘는 a에다가 밑변에다가 탄젠트 세타를 곱하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a 탄젠트 세타 이렇게 이제 써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그림을 보면은, 자, 요것도 이제 빗변이 안 나오고 이번엔 대신에 이제 높이에 어떤 값이 나와 있는 거야. 높이가 이제 a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요게 이제 기준각일 때, 자, 이 높이를 통해서 빗변을 알고 싶어. 그런데 빗변과 높이는 이렇게 사인으로 이제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사인을 통해서 매개가 돼 있으니까, 그러면은 요때 이제 빗변은 이 네모는 여기하고 여기가 지금 네모지. 이 빗변은 a를 사인 세타로 나눠주면 돼. 아까 밑변을 알고 빗변을 구하려고 할 때는 a를 코사인으로 나눠주는 거고, 그 다음에 높이를 알고 빗변을 구하려고 하면 요 높이 a를 사인 세타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요 길이가, 빗변의 길이는 사인 세타분의 a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밑변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이 밑변분의 높이가 탄젠트였잖아요. 탄젠트 세타였는데 지금 거꾸로 묶고 있어. 그래서 요거의 반대로 이번에는, 자, 높이를 할 때 거꾸로 밑변을 할 때는 밑변과 높이는 탄젠트로 연결되는 거니까 밑변을 구하고 싶으면 얘는 a를 탄젠트 세타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a 탄젠트 세타분의 a.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자면은, 이 세타가 기준각일 때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가 되는 거니까 지금 네모분의 a란 얘기잖아요. 네모분의 a란 얘기잖아. 그런데 내가 네모를 구하고 싶다. 요 밑변 길이 얘를 이제 구하고 싶으면 얘하고 얘를 서로 자리 바꿈을 하는 거지. 그래서 네모는 탄젠트 세타분의 a가 된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이제 과정 거치지 말고 그냥 바로바로 이제 쓸 수 있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그걸 이제 뭐 영어 단어 외우듯이 달달 외우기보다는 자꾸 이제 연습지 가지고 여러 번 이제 해보는 거야. 그래서 이따가 좀 더 복사를 해줘야 되겠다. 쉬는 시간에 더 복사해 줄 테니까 그냥 틈나는 대로. 이제 왜 삼각비 루틴이라고 했냐면은, 루틴이 이제 그냥 반복하는 일이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이빨 닦듯이 그렇게 반복하듯이 삼각비를 계속 틈나는 대로 이제 반복해서 연습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반사적으로 탁탁탁 튀어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학교에서 시험 보고 뭐 그런 다음에도
그러니까 1교시 끝나고 나면 또 꼭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뭐 가령 모의고사 같은 경우 1교시에 이제 국어 시험을 보니까 1교시 끝나고 나서 막 답 맞춰 보면서 나 이거 틀렸네. 이제 어떡해 하면서 막 얘기하고 그러면은 저 문제 나도 어려웠었던 건데 마음에 걸려 있는 거지. 약간 걸려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누가 틀렸네 하면 어이씨 나도 틀렸잖아 하면서 막 멘탈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1교시 끝나면 뭐 해야 돼요? 바로 2교시 준비해야 되잖아. 근데 2교시에 수학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런 거나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머리를 좀 이제 가볍게 이제 좀 풀어주는 거지. 막 이제 답 맞추면서 막 스스로 멘붕에 빠지지 마시고 이런 거 이제 연습하라고 나눠준 삼각기 루틴이라고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좀 시켜보고 싶은데 지금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특강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여기 이제 문제 가지고 확인해 보면 되겠네. 자, 그 3번 한번 봐봅시다. 요 삼각형에서 삼각형 ABC가 있고 빗변 길이가 주어졌네요. 빗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이제 BC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BC는 뭐다? 여기서 코사인 B. 코사인 B가 5분의 3이라는 게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 요 B각을 기준각으로 본 거야. 그러면은 BC의 길이는 바로 어떻게 한다? 빗변 길이 곱하기 빗변분의 요 밑변이잖아. 이제 코사인으로 연결된 거니까 BC는 바로 10 곱하기 코사인 세타다. 코사인 B다. 이렇게 이제 바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0 곱하기 코사인 B가 지금 5분의 3이라고 주어졌으니까 10 곱하기 5분의 3이네. 끝이죠. 그러면 2, 3은 6. 이렇게 이제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뭐 4번 같은 경우에는 직각삼각형인데 밑변의 길이가 주어졌네요. 밑변이 아니지. 왜냐면 sin A가 6분의 루트 3. 그러니까 요 A각을 기준각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A가 마주보고 있는 변이니까 얘는 높이라고 봐야 되는 거야. 그림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해가지고 얘를 밑변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준각이 마주보고 있는 변은 높이. 그랬을 때 이제 AB의 길이, 빗변 길이 구하라는 거네. 빗변 AB의 길이를 구하래요. 그리고 sin A가 주어졌어요. 그러면은 자 이게 높이고 높이를 알 때 빗변 구하는 방식은 뭐다? 얘를 뭘로 이 빗변과 높이 사이의 관계는 요건 이제 사인 관계잖아요. 이렇게 S자 모양으로 빗변분의 높이는 사인 관계니까 높이를 거꾸로 사인으로 나눠주면 돼요. 요 기준각이 지금 A각이니까 사인 A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요때의 요 빗변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은 높이인 3을 sin A로 기준각이 이제 사인 값인 sin A로 이렇게 이제 나눠주면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sin A가 6분의 루트 3이라고 주어졌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제 6분의 루트 3분의 3이 되는 거지. 6분의 루트 3분의 3이면은 그럼 요게 이제 얼마입니까? 루트 3분의 번분수 계산해도 6, 3, 18이 되니까 18은 3 곱하기 3, 6, 18이고 그러면은 얘는 루트 3이 하나가 약분되니까 루트 3 곱하기 루트 6 루트 3이 하나가 약분되면은 3, 6, 18 루트 3 6 루트 3이 되겠네. 자, 좀 이해가 되겠어요? 처음에 잘 이해 안 되면은 이제 우선 그러면은 이렇게 가는 거지. 자,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여기서 사인이 뭐예요? A가 뭐야? 이제 A가 이각인데 이 사인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지금 문제에서 조건 자체가 사인 A가 6분의 루트 3이라고 주어졌는데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빗변의 길이 빗변이 얼마인지 모르겠어. 빗변이 지금 AB죠. 그러니까 AB분의 높이인 3. 이 값이 6분의 루트 3이란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식을 썼을 때 그러면은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대각선 방향으로 이제 곱해 보면요. 루트 3 AB가 6, 3, 18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AB의 길이는 루트 3분의 18. 이렇게 이제 구하게 되는 게
이제 중간 과정 다 거치고 이제 구한 거지. 그런 게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이해를 하되 여러분들은 딱 보고서 이제 바로 이렇게 나와야 돼. 빗변의 길이는 이 높이를 사인으로 나눠주면 된다. 밑변 구할 때는 밑변을 코사인으로 나눠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5번. 자, 탄젠트를 물었네요. 이번에는 요 기준각이 C일 때 탄젠트 C가 3분의 1일 때요. AC의 길이를 구하시오. 잠깐. 탄젠트가 나왔네요. AC.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탄젠트 요 C각이 기준각일 때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이기 때문에 빗변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밑변이 나왔으면은 요 높이는 밑변 곱하기 탄젠트 C 해주면 되고, 지금 만약에 요 밑변의 길이인 요 길이인 BC를 구하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구하라는 게 이제 BC였다면은 BC는 어떻게 구한다? 얘를 탄젠트로 나눠주면 돼. 요 기준각이 지금 C일 때 요 높이인 3을 탄젠트 C로 이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근데 탄젠트 C가 지금 3분의 1이라고 나왔으니까 여기 3분의 1분의 3이면은 얼마야? 번분수 계산해서 멀리 있는 거 곱하니까 3, 3, 9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요게 이제 9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탄젠트가 나오면은 일단 이제 밑변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AC는 뭐야? 이건 피타고라스 정리로 이제 구해야지. 탄젠트 값이 나와 있는 거는, 자, 그러니까 이제 삼각비 문제에서는 지금 이제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직각삼각형의 직각이라는 말 자체가 한 각을 알려준 거잖아요. 그러면은 보통의 이제 경우에 어떤 한 각과 각 하나, 그 다음에 변 하나, 변이 이제 어느 변이든 상관이 없어요. 빗변이든 밑변이든 높이든, 지금 삼각비 루틴에서도 다 그런 조건으로 주어졌잖아요. 각 하나를 세타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변이 어떤 변을 이제 길이를 A라고 주어졌을 때, 그러면 결국은 나머지 변들을 다 알 수 있다는 얘기야. 나머지 변과, 그리고 사실은 뭐 각도 당연히 알 수 있는 거고, 요각과 요각 주어졌으면은 나머지 각은 180도에서 90도에서 이 각 빼주면 되니까 나머지 각도 알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자, 삼각비 문제에서는 즉 직각삼각형에서 한 각과 한 변의 길이를 나오면은 무조건 다른 변들 다 구할 수 있다. 다 구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돼요. 한 각과 한 변의 길이를 알면은 다른 변의 길이를 다 구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지금 3, 9, 9, AC 빗변의 길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자, 3, 9면은 비례상수가 3이고 3 곱하기 루트에 1 플러스 3, 3은 9. 그래서 요거는 3루트 10이 되겠네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보면은 빗변의 길이는 3루트 10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삼각비의 값 구하라라는 얘기는, 자, 삼각비의 그 본질이 뭐죠? 삼각비는 길이의 비란 말이야. 길이 비. 빗변과 높이의 비, 깃변과 밑변의 비, 밑변과 높이의 비. 삼각형의 세 변 사이의 길이의 비예요. 그러면은 탄젠트든 뭐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탄젠트든 그 하나를 알려줬다는 얘기는 삼각형의 세 변 중에서 두 변의 길이비를 알려줬다는 얘기인 거야. 그런데 이건 어차피 직각삼각형에서 등장하는 거니까 나머지 한 변의 길이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세 변 중에서 두 변을 알면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가지고 다른 한 변의 길이를 알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결국은 뭐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서 하나만 알면은 나머지 사인을 알면은 코사인과 탄젠트도 알 수 있고, 코사인 알면은 사인과 탄젠트도 알 수 있고, 탄젠트를 알면은 사인과 코사인 다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그 6번을 이제 보면은, 자, 변의 길이 하나도 없는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직각삼각형 A, B, C가 있어. 근데 여기서 주어진 거는 이제 사인 A. 사인 A가 5분의 4라는 것만 주어졌어요. 사인 A가 5분의 4다라고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면은 자, 사인 A가 5. 그러면 기준각이 요 사인 A지. 얘를 뭐 기준각 잘 안 보이니까 뭐 세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자, 사인이 5분의 4라는 게 이제 무슨 의미예요? 빗변인 AC 분의 높이인 이 기준각이 바라보고 있는 게 높이지. 높이인 CB의 길이의 비율이 지금 5분의 4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실제 길이는 얼마인지 아직은 모르는 거지. 실제 길이는 모르지만은 이게 B가 얘가 5일 때 여기가 이제 4다 그거잖아. 즉 5대 4다 이제 그 얘기잖아. 그러면은 실제 길이는 잘 모르겠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비례상수를 곱해서 뭐 여기를 이제 5K 대 4K 이렇게 쓰면은 실제 길이가 5K, 4K가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여러분들 뭐 A, B가 뭔지 다 알죠? 왜요? 5대 4, 5고 4고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3이잖아. 3대 4대 5짜리. 3대 4대 5 그런 이제 직각삼각형이잖아. 그러면은 굳이 이제 실제 길이를 쓴다면은 B는 5대 4대 3인데 여기는 3K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코사인 구하는 게 지금 코사인 A지? 코사인 A는 얼마가 되겠어요? 코사인 A는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그러면은 5K분의 밑변이 5K고 밑변은 3K니까 5K분의 3K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차피 코사인이든 사인이든 다 비율이니까 실제 길이로 이렇게 비례상수를 써가지고 실제 길이로 나타내더라도 이 K는 어떻게 된다? 약분돼서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답이 5분의 3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삼각비를 구할 때는 어차피 이게 비율값이기 때문에 분수로 나타내면 비례상수 값은 이렇게 약분돼서 없어지니까 지워버리니까 그냥 요 실제 이게 5분의 사인이 5분의 4라고 돼 있을 때 그냥 밑변의 길이가 5고 높이가 4예요. 이렇게 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밑변은 3이니까 코사인은 5분의 3이고 탄젠트는 얼마다? 탄젠트는 3분의 4가 되는 거지.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원래는 실제 길이를 나타내려면 비례상수를 써야 되지만은 어차피 이제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다 비율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수 형태로 나타내면 비율로 나타내게 되면은 비례상수는 다 지워져 버리니까 그냥 요 5, 4를 실제 길이처럼 생각해도 아무런 이제 문제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7번을 보면은 직각삼각형이 있고 A, B, C예요. 사인 A가 3분의 1일 때 그러면은 사인이라는 거는 빗변분의 높이니까 이 기준각이 지금 A였을 때요. 빗변이 얘고 높이가 얘가 되는 거지. 그럼 얘가 이제 3분의 1이라는 거를 그냥 빗변의 길이 3이고 높이를 1로 이렇게 잡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야. 실제 길이가 3인지는 모르는 거지. 실제 빗변의 길이가 3이고 높이가 1인지 그건 모르지만은 이걸 가지고 사인 A를 가지고 사인 코사인 A나 탄젠트 A를 구할 때는 그냥 이 길이가 3, 이 길이가 1 이렇게 해버려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탄젠트 A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자, 요 길이는 지금 이거는 1대 3 뭐 이거는 우리가 아는 피타고라스 수로 아는 게 아니잖아요. 2대 1대 루트 3 그렇게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야 되겠네. 그러면은 요 AB의 길이는 루트의 빗변의 길이 제곱 3, 3은 9 빼기 1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루트 8이니까 얘는 2루트 2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한 변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로 이제 구해 놓고 그 다음에 구하라는 게 탄젠트 A니까 탄젠트 A는 밑변분의 높이가 되는 거잖아요. 밑변분의 높이. 자, 탄젠트 A는 밑변분의 높이니까 밑변을 방금 구한 지금 2루트 2라고 쓰고 높이가 1이니까 2루트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루트 2분의 1은 2분의 루트 2니까 얘를 2분의 루트 2로 바꿔주면은 그러면 답이 4분의 루트 2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지. 그 입체서의 삼각비 뭐 똑같아요. 9번 한번 보면은 이건 이제 입체 도형을 좀 이제 잘 어디에서 직각이 나오고 이런 걸 좀 잘 볼 수 있어야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직육면체가 있는데 자, 여기서 자, 여기 삼각형 이렇게 여기하고 이렇게 연결을 했군요.
요런 각이 이제 직각이라는 걸 잘 캐치를 해야 돼.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밑변에서 지금 이제 수직으로 요 모서리를 끼고 있는데 얘는 밑변에 지금 수직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그 모서리를 끼고 있는 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가 직각이고 직각삼각형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야 돼. 여기는 지금 그림이 주어졌지만은 그림 상태에서 여기 직각이라고 표시가 돼 있지만은 직각 표시가 없어도 이거 직각삼각형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코사인 이 각을 지금 x라고 했네요. 여기를 x라고 하고 여기가 지금 b f h예요. 요 직각삼각형에서 이제 봤을 때 코사인 x의 값을 구하라라는 거지. 자, 구하라는 거는 코사인 x 요 각에 대한 코사인이니까 그러면은 빗변분의 밑변 코사인 값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를 먼저 확인하는 거야. 코사인 x는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빗변 길이와 밑변 길이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요 빗변이 지금 BH가 되고 밑변은 FH인 거지. 그러면 이제 주어진 그림에서 지금 길이가 뭐뭐가 나왔는지를 보면은 직육면체의 높이에 해당하는 게 지금 3이고 여기가 1이고 얘가 2예요. 그러면 우선은 뭐 구할 수 있다? 지금 요 아래에 지금 이거 FGH 이 삼각형도 직각삼각형이잖아요. 여기가 직각이지. 입체도형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다 왜곡이 돼 있어서 평면으로 옮기다 보니까 왜곡이 돼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요런 데가 다 직각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1, 2면은 피타고라스 정리로 해서 FH 길이는 구할 수가 있겠네. 그런데 우리 아까 1대 2대 얼마라고 했어요? 1대 2대 루트 5. 그래서 FH는 루트 5. 이렇게 이제 빠르게 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코사인 구하려고 했을 때 요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요 밑변의 길이 얘가 이제 루트 5란 얘기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BH를 구하려면은 요 직각삼각형 BFH라는 직각삼각형에서 밑변이 루트 5니까 자, 밑변 알았으니까 이제 높이 BF는 요 길이 3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얘가 이제 3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또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빗변 BH 길이는 자 BH는 그러니까 삼각비 쓸 때도 피타고라스 정리 되게 많이 써요. 어차피 둘 다 이제 직각삼각형에서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모르는 변의 길이를 구할 때 그럴 때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기도 하고 삼각비를 쓰기도 하고 같이 이제 많이 활용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요 빗변은 예제곱 플러스 예제곱이지 3, 3은 9 플러스 5를 루트 5를 제곱하면 5가 되는 거니까 얘는 루트 14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요 빗변의 길이 BH가 루트 14니까 그러면은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에서 밑변이 지금 루트 14라는 걸 구했어. 그래서 정답은 루트 14분의 루트 5. 유리화 좀 해줄까요? 유리화를 하자면은 루트 14, 루트 14를 곱하니까 분모는 14가 되고 분자는 5 곱하기 14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루트 70이 되네. 5 곱하기 14니까 14분의 루트 70 이렇게 나오겠네요. 특수각 안 한 게 너무 많네. 자, 그래서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이것도 이제 뭐 그냥 평면에 있는 삼각형을 그 입체에서 이제 한번 적용시켜 보면 연습하는 거니까 크게 제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기본적인 개념 가지고 그대로 쓰는 거고. 자,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제 특수한 특수각의 삼각비라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좀 표를 그려서 표를 가지고 나눠주고 이제 외우라고 해야 되는 건데요. 이것도 이제 달달달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삼각비에서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30도, 45도, 60도일 때, 기준각이 30도, 45도, 60도일 때 가장 많이 써요. 그래서 요때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은 다 이제 외우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외우기가 쉬워요. 이게 약간 이제 규칙성 같은 게 있어. 좀 보면은 숫자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규칙성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좀 쉴게요. 자,
우선은 그 특수각 중에서 30도하고 60도는 언제 등장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얘는 정삼각형에서 이제 등장을 해요. 이 특수각의 삼각비가 이제 어떻게 등장하는지 그 유래라기보다는 원리를 좀 이제 알고 있어야 돼. 그냥 무작정만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 원래 이제 이렇게 정삼각형이 있었어. 정삼각형은 당연히 한 각의 크기가 60도죠. 그럼 얘가 여기서 이렇게 수직선을 내려서 두 개 직각삼각형으로 나눠요. 그러면은 어떤 삼각형이 되냐면 60도, 30도짜리 이런 이제 직각삼각형이 되잖아요. 그리고 한 변의 길이를 2라고 할게요. 한 변의 길이가 2인 경우. 자, 그러면은 정삼각형은 동시에 이등변 삼각형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 한 각에서 이렇게 밑변에다가 수직선을 내리면은 밑변을 어떻게 한다? 수직 2등분을 하잖아요. 자,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에 의해서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 2등분하니까 요 길이 이렇게 같아지지. 그래서 여기가 1이 되겠네요. 그럼 이제 높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요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은 그리고 대부분 기억하고 있죠? 이게 이제 2대 1대 루트 3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면은 루트 3이 나와. 자, 그러면 이때 요 30도를 기준각으로 해서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이제 자 세 변의 길이를 다 구했으니까 여기서 30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사인 30도는 자 여기가 기준각이면은 이 바라보고 있는 얘가 높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니까 2분의 1 나오는 거지. 사인 30도는 2분의 1이 돼요. 코사인 30도는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요 30도에서 이렇게 C자를 그리면 되잖아.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지. 탄젠트 30도는 자 얘가 기준각일 때 밑변분의 높이니까 이렇게 T자를 그리면 되니까 루트 3분의 1이 나오네요. 자, 그래서 요 정삼각형에서 반띵을 딱 해가지고 30도, 60도 직각짜리 이제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여기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 30도는 다 구할 수가 있는 거야. 60도도 할 수 있겠네. 여기 60도 있으니까. 이번에는 기준각을 60도로 바꿨을 때 사인 60도는 자, 얘가 기준각이 되면 이제는 높이가 루트 3이 높이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빗변분의 높이가 되니까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야.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코사인 60도는 60도에서 이렇게 C자를 그리면 되니까 빗변분의 밑변 2분의 1이네요. 사인 60도는 2분의 1. 탄젠트 60도는 밑변분의 높이니까 밑변분의 높이 하면 1분의 루트 3에서 루트 3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 특수각의 삼각비를 까먹었으면 뭐 하면 된다? 정삼각형 그려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돼요. 이렇게 이제 파악하면 되는데 이거는 너무너무 이제 기초래가지고 다 외우고 있어야 돼. 딱 보면 뭐 이제 막 자고 있었는데 하늘이가 자고 있었는데 이제 하늘이 뒤통수를 빡 때리면서 탄젠트 30도 얼마야? 딱 물으면은 바로 하면서 이제 루트 3분의 1 이렇게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5도 같은 경우는 이제 정사각형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야. 정사각형을 이렇게 대각선을 그어서 이제 반띵을 하면은 45도, 45도 직각 나오잖아요. 45도, 45도 직각 이렇게 이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지. 그래서 이 정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를 1이라고 해볼게. 그래서 밑변도 1이고 높이도 1인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인 45도. 그러면 이제 1이니까 빗변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이제 루트 2가 나오는 거지. 1대 1대 루트 2. 위가 성립이 되고. 그럼 이제 사인 45도는 빗변분의 어느 것도 상관없는데 얘를 이제 기준으로 해볼게. 얘를 기준각으로 했을 때 빗변분의 높이가 되니까 루트 2분의 1이 되고요. 코사인 45도는 빗변분의 밑변이 되는데 이것도 똑같이 루트 2분의 1이 나오네. 루트 2분의 1이 되고 탄젠트 45도는 얼마가 나온다? 탄젠트 45도는 자 밑변분의 높이니까 1분의 1 그냥 1이네요. 탄젠트 45도는 1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 45도의 이제 값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요거를 이렇게 표로 한번 그려볼게요.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너무 작게 그렸나? 사인, 코사인, 탄젠트.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이거 이제 0도하고 90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예각의 삼각비 값이라고 해가지고 이 삼각비 루틴 연습에서 요 아래쪽에 요 그림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이제 파악을 하면 돼요. 왜 사인 0도가 왜 0이 나오고 뭐 코사인 0도는 왜 1이 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걸 보면서 할 거고, 일단은 한번 이제 채워가면서 이게 이제 외우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사인 0도는 0이에요. 일단 사인은 0부터 시작을 해. 일단 이제 왜 그런지는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은 사인 0은 0이라고 이제 기억을 합시다. 사인 0은 0이에요. 그 다음에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지. 그 다음에 사인 45도는 루트 2분의 1인데, 요거 유리화 시키면 2분의 루트 2잖아. 2분의 2 루트 2라고 써볼게요. 그 다음에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야. 그 다음에 사인 90도는 1이 돼요. 0에서부터 시작해서 1까지 가요. 자, 그러면 이제 모양이 조금 이제 분모가 2일 때 좀 규칙성이 약간 있지 않아요? 자, 이 0을 나는 이렇게 써볼게. 사인 0도는 0인데 얘를 2분의 0이라고 써보는 거야. 그러면 1은 뭐다? 1은 2분의 2라고 해볼 수 있겠네. 그러니까 이제 분모가 전부 다 2일 때 0, 1, 루트 2, 루트 2, 2는 뭐지? 2는 또 이렇게도 쓸 수 있지 않나? 루트 4. 그럼 0도 그냥 루트를 씌워버릴까요? 규칙성을 좀 보게. 사인 0도는 2분의 루트 0. 뭐 그냥 0이지만은.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1. 2분의 루트 1은 1이니까 2분의 1과 같아지는 거지.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4. 2분의 루트 4. 루트 4가 2니까 2분의 2가 돼가지고 결국 얘는 1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보니까 이제 값들이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이렇게 특수각이 바뀔 때, 특수각으로 갈 때 분모가 싹 2인데 분자는 루트 0, 루트 1, 루트 2, 루트 3, 루트 4 뭐 이런 이제 꼴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그냥 금방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다가 일어나면서도 바로 이제 줄줄줄 읊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일단 처음에 좀 외우기 쉽게 이제 이런 이제 규칙적인 모양이 생긴다는 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은 요거를 거꾸로 해주면 돼요. 코사인은 거꾸로 90도에서 코사인 0도는 사인 90도와 같아. 그래서 얘가 이제 2분의 루트 4고 즉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코사인 30도가 60도라고 한대요. 얘는 이제 2분의 루트 3. 거꾸로 점점 숫자가 줄어드는 거네.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1, 2분의 루트 0 해서 얘는 0이 되는 건데, 그래서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 45도는 2분의 루트 2, 코사인 60도는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탄젠트는 얘들하고 좀 이제 별개야. 약간 이제 좀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삼각함수 배울 때도 탄젠트는 좀 중요도가 좀 떨어져요. 중요도 떨어지고 사인, 코사인하고는 약간 따로 노는 애들이거든. 그래서 탄젠트는 탄젠트 0은 0이고요. 탄젠트 30도는 이건 따로 외워야 돼. 루트 3분의 1이고, 그 다음에 45도는 1이 되고요. 근데 요거 보면은 이거 미리 좀 이제 알아두자면은 탄젠트와 사인 코사인 사이에 이제 관계가 있는데, 자, 탄젠트가 밑변분의 높이잖아요. 탄젠트가 밑변분의 높이. 그런데 자, 탄젠트라는 게 밑변분의 높이인데, 이 기준각을 뭐 세타라고 하면은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인데, 아까 밑변을 뭐라고 나타낼 수 있다? 우리가 이제 변의 길이를 각으로 표시하자면은 얘는 이제 요 빗변을 A라고 하면은 밑변은 A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높이는 A 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이 삼각비 루틴에서 이제 이렇게 하지. 그래, 빗변의 자 다시 뭐 잠깐 복습해 볼까?
직각이고 여기가 기준각 세타, 얘가 A면은 밑변은 뭐가 된다? 이렇게 코사인 관계니까 A 코사인 세타 바로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높이는 자 빗변과 높이는 사인 관계니까 A 사인 세타 이렇게 바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인데 밑변이 A 코사인 세타고 높이가 A 사인 세타니까 여기서 A가 이렇게 지워지면은 결국 뭐가 된다? 아, 탄젠트라는 게 코사인분의 사인이구나. 탄젠트와 사인, 코사인 사이 이제 관계가 이렇게 식에 나오게 되는 거지.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사인분의 코사인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탄젠트의 역수 이제 코탄젠트라는 게 따로 있어. 탄젠트는 항상 분모가 코사인, 분자가 사인, 코사인분의 사인이야.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45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인과 코사인의 값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기억을 해놔. 자, 사인과 코사인이 같아지는 각도는 뭐다? 45도다. 그러면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2분의 루트 2분의 2분의 루트 2니까 이제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탄젠트 값을 까먹었는데 사인 코사인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탄젠트 값을 계산을 할 수도 있는 거야.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탄젠트 60도는 루트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90도는 이거는 이제 무한대예요. 중학교 때는 탄젠트 90도 값은 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고등학교 뭐 이거 이제 무한대라고 생각하면 무한히 커지는 값이 돼. 자, 그래서 좀 규칙성이 있으니까 요걸 보고서 처음에 이제 연습도 하고, 그런데 결국에는 아무거나 무작위로 딱 눌러봐, 딱 물었을 때 코사인 60도 얼마야? 하면 바로 2분의 1 이렇게 나오고, 사인 45도 얼마지? 하면 2분의 루트 2 바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11페이지는 그야말로 이제 잘 외웠냐 확인하는 문제지. 사인 30 곱하기 코사인 60 플러스 탄젠트 45 나누기 사인 45. 뭐 1 더하기 2 계산하는 뭐 꼭 그런 문제인데, 자, 다위와 사인 30도 얼마? 사인 30도 얼마야? 2분의 1. 어휴, 그래, 잘 외웠네. 그새. 잠깐만. 예준아, 코사인 60도 얼마예요? 2분의 1, 그치. 플러스 탄젠트 45도, 유빈아, 탄젠트 45도 얼마지? 1이지? 그치. 그 다음에 나누기, 효주야, 사인 45도 얼마? 어딜 보면서 하는 거야? 2분의 루트 2. 그러니까 루트 2분의 1이라고 해도 되고, 그럼 루트 2분의 1이면은 나누기 루트 2분의 1이면 곱하기 역수가 되니까 곱하기 루트 2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4분의 1에다가 플러스 1 곱하기 루트 2가 돼서 루트 2. 그냥 이게 답이네요. 루트 2 플러스 4분의 1. 시간 없으니까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연습하세요. 특수각만 외우고 있으면 다 계산할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삼각형 그림이 나올 때가 제일 중요하지. 자, 특수각의 삼각비 값을 이용해서 선분의 길이를 구합시다. 거기 14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빗변의 길이가 4로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45도 주어졌어요. 그때 밑변 길이 구하라. 빗변과 밑변 관계면은 이렇게 해서 x는 뭐가 되는 거다? 빗변 길이 곱하기 코사인 요각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아까는 뭐 요 각에 대한 뭐 코사인 값이 얼마다 이렇게 주어졌었어요. 아까 이제 풀었었던 문제는. 그런데 지금은 코사인 값이 안 주어져 있지. 그러니까 이제 외워서 쓰란 얘기야. 외워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x는 자, 빗변 밑변 관계선 빗변 곱하기 코사인 값. 코사인 45도. 코사인 곱하면 이제 밑변의 길이가 나온다. 그러면은 빗변이 지금 4니까 4 곱하기 자 코사인 45도는 누구한테 이걸 혜인아, 코사인 45도는 얼마? 2분의 루트 2. 그래요. 맞아. 오케이.
코사인 이거 45도에서는 코사인과 사인 값이 똑같아요. 코사인, 사인 둘 다 이제 2분의 루트 2. 그래서 4 곱하기 2분의 루트 2 하니까 답이 2 루트 2가 되는 거지. 15번 봐볼게요. 자, 삼각형이 조금 더 이제 복잡해지면 이제 응용이 되기 시작한 거야. 자, 이런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밑변에 수직선을 내렸어요. 그런데 여기가 45도. 그림은 조금 실감나게 좀 그려야지. 여기가 45도면은 당연히 여기도 45도겠네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 나왔다라는 걸 인지해야 되고, 여기가 30도면은 그럼 이 직각 삼각형이 됐을 때 여기가 60도네.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이제 특수각으로만 이제 구성되어 있는 삼각형인 거야. 자, 그럴 때 x와 y의 값을 구하시오. 자, 요 길이가 6.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가 6이다라고 주어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y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일단은 왼쪽에 있는 삼각형은 모든 변의 길이를 다 알 수 있다 없다?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이 삼각형을 안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삼각형을 안다는 게 뭐냐면 삼각형에는 6요소가 있어요. 3개의 각과 3개의 변. 그걸 이제 6요소라고 해. 그래서 삼각형을 정확히 다 안다는 거는 삼각형의 3개의 각과 3개의 변의 길이를 다 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어진 조건에서 그걸 처음부터 다 할 필요가 없어. 자, 삼각형에서 3가지만, 6개 중에서 3가지만 알면 나머지를 다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수준까지 되려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라는 것까지 배워야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건데, 일단 직각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직각이라는 거 일단 각 하나 아는 거지. 거기다가 변 길이 하나, 각 하나. 그러면 벌써 3개를 아는 거잖아요. 사실은 4가지를 아는 거지. 왜냐면 각을 안다는 거는 2개 각을 알면 나머지 각도 이제 사실 주어지는 거는 마찬가지인 거니까 각 3개와 이제 변 하나 알고 있으면은 6요소 중에서 4개를 아는 거니까 당연히 나머지 2개는 충분히 이제 구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얘는 내가 아는 삼각형이야, 모르는 삼각형이에요? 직각삼각형인데 변 하나, 각 하나 있으니까 이제 아는 삼각형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오른쪽 삼각형은 아니까 뭐 모릅니까? 각은 알지만은 이제 변의 길이를 모르네. 그냥 이건 미지수로 잡힌 거니까. 그러면은 왼쪽 삼각형은 내가 아는 삼각형이고 오른쪽 삼각형은 모르는 삼각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왼쪽 삼각형에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으면은 이제 오른쪽 삼각형도 아는 삼각형으로 이제 바뀌겠지.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럴 때 사실 삼각비를 안 써요. 아까 이제 삼각비를 생각보다 많이 안 쓴다는 이유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데 여기가 6이면 얘는 얼마다? 얘는 루트 2분의 6, 1대1 대 루트 2이기 때문에 빗변의 길이가 나오면은 나머지 변의 길이는 오히려 루트 2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얘는 루트 2분의 6이고 여기도 루트 2분의 6이 되는 거야. 실전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풀이를 가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는 삼각비를 그래도 배우고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1대1 대 루트 2 쓰지 말고 제대로 한번 구해봅시다. 자, 여기서 요 길이가 x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는 뭘로 구할 수 있다?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높이면은 6 곱하기 뭐가 된다? 얘를 이제 이 45도를 기준각으로 생각했을 때 뭐 사실 코사인 45도나 사인 45도나 똑같기 때문에 어느 거를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어느 거를 써도 상관은 없는데 지금 얘를 기준각으로 보면은 빗변 얘는 높이가 되는 거지. x는 높이니까 얘는 x는 빗변 6 곱하기 뭐 해주면 돼요? 빗변과 높이 사이의 관계는 사인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6 곱하기 사인 45도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6 곱하기 자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니까 이렇게 계산해주면 3루트 2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전적으로 실전 풀이할 때는 이렇게 안 한다는 거지. 그냥 바로 이제 요 길이는 6을 루트 2로 나눠버리면 끝이란 말이야. 1대1 대 루트 2니까 바로 이 루트 2로 나눠서 계산한다. 자, 그래서 어쨌든 x 길이를 알았으니까 얘가 지금 이제 3루트 2라는 걸 알았으니까 요 오른쪽의 직각삼각형에서도 각하고 변의 길이를 알았네. 그러면 이 삼각형도 내가 이제 아는 삼각형, 즉 모든 변의 길이와 각을 다 구할 수 있는 삼각형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y는 자 뭐를 가지고 할까요? 자, 요 30도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30도를 기준으로 해도 되고 60도 기준으로 해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자, 높이를 알 때 거꾸로 y 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높이를 알 때 이 빗변의 길이를 거꾸로 구하는 거지. 그러면 아까 우리 이제 삼각비 루틴에서 자, 빗변은 뭐다? 빗변의 길이는 내가 이제 사인 값을 이용할 때는 자, 사인을 이용하면은 높이의 길이를 알 때 높이를 사인 기준각으로 나눠주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높이인 지금 방금 구한 3루트 2를 30도 얘를 이제 기준각으로 선택했을 때 요거에 대한 사인 값 사인 30도로 나눠주면 된다. 왜냐면 사인이 얘하고 얘 자리 바꾸면 사인 30도가 빗변분의 3루트 2니까 빗변 즉 y분의 3루트 2니까 그래서 요 빗변이 지금 이제 y일 때 y는 3루트 2를 사인 30도로 나눠주면은 3루트 2분의 자 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이니까 그러면은 요게 얼마가 되냐면 요렇게 곱해서 3루트 6분의 2가 되네요. 그래서 분자분모에다 루트 60 곱해주면은 그러면은 여기 6이 되니까 36 18분의 2 루트 6 이렇게 되면서 약분되니까 이제 9분의 루트 6이 되겠네. 잠깐만. 잠깐 좀 이상한데 어디가 잘못됐나? 다시. y 길이는 얘를 기준으로 하면은 3루트 2를 사인 30도 사인 30도 2분의 1이지. 자, 실수했네요. 자, 저 y는 자 3루트 2를 사인 30도로 나눠주면 되는데 사인 30도가 2분의 1이니까요. 즉 2분의 1분의 3루트 2면은 그냥 바로 2배에서 얘는 이제 6루트 2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이제 예각의 삼각비 값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그 나눠준 그 프린트에서 요 원의 길이 원 있는 거 4분원 있는 그 그림을 봐도 되는데 자, 책을 보면은 이런 거예요.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 삼각함수를 배우면은 삼각함수라는 거는 단위원 위에서 원 위에서 이제 그 어떤 좌표가 있을 때 좌표의 x좌표를 코사인으로 정의하고 y좌표를 이제 사인으로 정의를 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제 이 그림하고도 비슷한 거야. 자, 이 반지름이 1인 원이지. 반지름이 1인 원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1, 여기도 1 이렇게 되겠지? 자, 그때 여기 안에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 삼각형을 이렇게 이제 그리면은 요 각이 지금 A각이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요 1에서 이제 수직선을 그어서 요 선과 요 선과 이렇게 이제 만나는 또 하나의 직각삼각형을 또 하나 이제 만들어 볼 수가 있겠네. 자, 이런 상황에서 각 변의 길이를 한번 자, 요 각 A를 이용해서 한번 나타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둔각 그러니까 모든 각의 합이 180도니까 한 각이 180도를 넘는 건 이제 등장할 수가 없지. 그런데 90도 넘는 건 등장할 수 있으니까 이제 둔각도 나오기는 하는데 일단 이제 생각하기 쉽게 예각인 경우 0도에서 90도까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원이 반지름이 1인 원이니까 그러면은 요 길이가 반지름 1로 같은 1이니까 이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가 지금 1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점을 내가 만약에 이제 요 책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이게 지금 좌표 평면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가 0이고 얘가 x축, 여기가 y축이라고 생각을 해볼게.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얘는 지금 어떤 이제 선이 요 x축에서부터 시작해서 양의 방향으로 자 각도의 양의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이에요. 시계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4사분면을 결정할 때도 시계 반대로 이렇게 돌면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자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돌면서 지금 딱 이 상황이 됐어. 그래서 이 x축하고 각도를 A도라는 각도를 이렇게 이제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좌표 평면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점을 내가 P점이라고 해볼게. 그 P점이 지금 x, y라는 x좌표, y좌표로 이렇게 나타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x좌표가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 여기가 x값이 되는 거고 x좌표가 되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y축에다가 수선을 내린 요 점이 지금 y좌표가 되겠지. 자, 그런데 이제 이 x값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구할 수 있냐면은 x값이 결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직각삼각형의 밑변의 길이와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아까 밑변의 길이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빗변 길이 나왔을 때 빗변 곱하기 뭐 해주면 된다? 요 관계 코사인이니까 빗변 1 곱하기 코사인 A 해주면 얘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요 x,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임과 동시에 요 x값에 해당하는 이 x좌표에 해당하는 값을 우리는 1 곱하기 코사인 A 더 잘 보이게 색으로 합시다. 얘는 1 곱하기 1은 생략할게요. 1 곱하기 그냥 코사인 A라고 나타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요 이 P점의 좌표를 x, y라고 했을 때 이 x좌표가 뭐가 된다? 이게 코사인 A가 되는 거예요. 코사인이 곧 x좌표가 되는 거야.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이제 삼각함수라는 함수자 들어갔을 때 함수라는 말이 붙었을 때 그때 개념이거든요. x좌표가 코사인이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요 길이는 높이에 해당한 요 길이는 이 점의 y좌표와 같은 거네. 그런데 얘는 1분의 사인이 1분의 요 길이니까 이 높이니까 자, 요 높이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얘는 빗변의 길이 곱하기 사인 A 하면 되잖아. 그래서 1 곱하기 사인 A니까 얘는 사인 A가 되는 거네. 그래서 이 직각삼각형의 높이가 사인 A라는 거는 이 점의 이제 y좌표 요 길이도 사인 A가 되는 거니까 곧 x점 요 P점의 y좌표가 뭐가 된다? 사인 A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모든 좌표 평면에 있는 점들을 좌표를 x좌표는 코사인 각으로 코사인 몇 각으로 그 다음에 y좌표는 코사인의 무슨 각으로 이렇게 다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배우는 이제 삼각함수 개념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 이제 지금에서는 여기서 이제 여기 나타나고 있는 삼각형들의 이제 그 변의 길이들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은 자 여기는 됐지 얘는 됐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도 한번 생각해 볼까? 얘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자, 그럼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요렇게 좀 더 큰 직각삼각형을 이제 바라보면요. 밑변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이 원의 반지름, 즉 1이 되는 거지. 1이고 그러면은 내가 이제 요 직각삼각형에서 이게 얘가 밑변이고 얘를 높이라고 했을 때 밑변을 알고 높이를 구할 때는 뭐를 이용한다? 밑변분의 높이는 탄젠트 관계니까 자, 얘는 이 길이는 1 곱하기 밑변 길이 곱하기 탄젠트의 요각 탄젠트 A를 곱하면 얘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 길이를 탄젠트 A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원래 정확하게는 밑변 길이 곱하기 탄젠트인데 이건 지금 밑변이 지금 1이니까 1 곱하기 탄젠트 A가 돼가지고 요 높이를 탄젠트 A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지. 여기까지 좀 이해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아까 그 특수각 삼각비를 하다가 몇 가지 이제 추가적인 30도, 45도, 60도 말고 자, 0도하고 90도를 봤을 때 좀 붙여서 씁시다. 사인 0도는 얼마냐면 0이었고요. 사인 90도는 1이고 그 다음에 코사인 0도는 1이고 코사인 90도는 0이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0도는 0이고 탄젠트 90도는 무한대라고 했어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한번 이 그림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사인이라는 거는 요 각도에 대해서 빗변분의 높이예요. 자, 그런데 사인 0도면은 지금 이 각도를 아주 줄여요. 이렇게 점점 줄여가면은 자, 빗변의 길이는 어차피 이게 지금 딱 맞네. 내가 일부러 의도한 건 아닌데 정확히 이 길이가 정확하게 요 반지름 1하고 똑같네요. 그래서 이 반지름이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x축에 가까워지면은 지금 이 각도가 점점 작아지고 있잖아. 각도가 계속 작아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 높이가 곧 사인 A인 건데 높이가 지금 길어지고 있어? 짧아지고 있어? 점점 지금 짧아지고 있죠? 점점 짧아지다가 각도가 이 0도에 가까워지면은 거의 이제 이 길이가 엄청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각도가 0이 되는 순간 이 높이가 결국은 사인 A인데 높이가 얼마가 된다? 0이 돼 버리는 거지. 각도가 0이 되는 순간 직각삼각형이 지금 각도가 아주 작아진 직각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요 얄팍한 직각삼각형이 요 높이를 나는 사인 A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각도가 0도가 돼버리면은 아예 이 길이가 없어져 버리겠지. 그냥 이제 하나의 선이 돼 버릴 테니까. 그래서 그때의 사인 0도는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반면에 이제 이걸 다시 크게 합니다. 각도가 이제 점점 커지면서 그러면 높이도 길어지니까 이 높이가 점점 길어지면서 사인 A 값도 점점 커져요. 그러다가 결국 이제 여기까지 오면은 즉 각도가 딱 90도가 되는 순간 그러면 각도가 딱 90도가 되는 순간 높이가 얼마가 된다? 높이가 딱 1이 돼 버리잖아요. 자, 이 삼각형의 높이를 지금 이렇게 요 직각삼각형의 높이를 사인 A라고 나타낼 수가 있는데 각도가 딱 90도가 돼 버리면 높이가 딱 1이 돼 버리는 거지. 높이의 길이가. 그렇기 때문에 사인 90도는 1이 되는 거예요. 자, 코사인은 이걸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코사인 1 같은 경우에는 코사인 0을 먼저 생각할까? 각도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각도가 거의 0도에 가까워지면은 지금 요 얄팍한 이 보라색 삼각형, 요 얄팍한 직각삼각형의 요 밑변의 길이가 지금 이제 코사인이란 말이야. 지금만 해도 거의 1에 가깝죠. 그런데 완전히 각도가 딱 0이 돼 버리면 그냥 이런 선이 돼 버리면서 요 길이가 딱 1이 돼 버리는 거지. 그래서 각도가 0일 때는 코사인 값은 1이 돼 버리는 거고, 반대로 자, 이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한 이 정도가 됐어요. 각도가 이 정도 커졌어. 그러면 그때 삼각형은 이런 모양이 될 텐데 밑변의 길이는 상당히 작아진 거 보이죠? 이 높이가 사인 A고 밑변이 코사인 A인데 이 정도면 지금 상당히 작아졌지? 그래서 더 작아지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작아지면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밑변의 길이는 점점 작아지는데 거기다 그러다가 이렇게 딱 완전히 Y축과 똑같은 선이 되는 순간 밑변 길이가 아예 사라져 버리잖아요. 이러면은 그러니까 밑변의 길이가 아예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면 0이 돼 버리는 거예요. 밑변의 길이를 코사인 A로 나타낼 수 있는데 각도가 90도가 되는 순간 밑변 길이 0이 돼 버린다라는 거지. 자, 그다음에 이제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자, 요 각도가 작았을 경우에 요 보라색 삼각형을 보면 되는데 밑변이 이만큼인데 높이가 요만큼이죠. 되게 작지? 그러니까 각도가 작으면 작을수록 탄젠트는 작은 거야. 이것보다 더 작으면 이렇게 각도가 더 작으면은 요 높이에 해당하는 이 높이가 지금 탄젠트 A인데 이 직각삼각형의 높이를 내가 탄젠트라고 나타낼 수 있다고 했잖아요. 1분의 탄젠트 A니까 탄젠트 A가 되는데 각도가 이렇게 작으면은 높이가 아주 작으니까 그러다가 완전히 선이 돼 버리면 탄젠트 값이 높이가 아예 없어져 버리니까 탄젠트 0은 0이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이렇게 점점 커져요. 그래서 한 요 정도 삼각형이 되면은 요 노란 삼각형이 되면은 밑변의 길이에 비해서 이 높이 길이가 상당히 커졌죠. 밑변분의 높이가 곧 탄젠트인데 지금 상당히 이제 커질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다가 더 작게 그려볼까? 한 요 정도까지 왔어. 선이 이렇게 오면은 이런 식의 모양. 거의 뭐 바늘과 같은. 탄젠트 이렇게 됐어. A각이 이 정도가 됐을 때 그러면 탄젠트는 예분의 예가 되면서 점점 커지는데 이게 완전히 요 각이 이제 이 정도에서 완벽하게 이제 90도가 돼 버렸어요. 90도가 돼 버리면은 밑변의 길이는 없는 거야. 사실은 이제 없는 거. 밑변의 길이는 완전히 없는 건데 밑변의 길이가 없으면은 그럼 0분의 얼마라고 해 버리면은 좀 곤란하겠네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나중에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이제 극한 개념까지 배워야 정확하게 되는 건데 사실 이제 0은 아니지만은 0에 거의 근접한 값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이 각도가 이제 요 밑변의 길이가 거의 0이 가까워지면은 높이는 자 이게 이제 진짜 조그만 밑변을 잡아보면은 이 정도 거의 점에 가까워요. 그럼 그때 높이는 거의 이제 어디까지 가? 이제 계속 올라갈까? 엄청나게 높이 올라가는 이런 삼각형이 될 거 아니에요. 거의 뭐 그냥 바늘이나 다름없네. 요게 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아주 이 높이 길이는 엄청나게 이제 확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딱 이렇게 수직으로 서버리는 순간 밑변은 그냥 하나의 점이 돼버리고 높이는 계속 계속 올라가는 거지. 무한히 커지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탄젠트 90도는 이제 무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밑변의 길이는 한 점이 되지만은 한 점이 되면은 뭐 실제 길이가 뭐 사실 이제 0이 된다라고 해야 되지만은 여기에서 이제 0분의 어떤 길이다. 엄청나게 큰 길이라는 게 실제 요게 이제 실제 0은 아니고 0이 한없이 이제 가까워지는 값이다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때 배우지만은 이제 0분의 얼마는 무한대다 이렇게 배워요. 그래서 얘는 실제 0이 아니라 0에 무한히 가까워지는 값이라고 해서 얘를 이제 무한소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걸 좀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학교 책에는 뭐라고 나온다? 탄젠트 무한대는 탄젠트 90도는 값이 없다라고 하는 거지. 실제로 이거는 딱 어떤 고정된 값이 아니고 무한히 커지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요 무한대 메비우스의 띠 같은 요 모양을 그렸을 때 이건 특정한 값이 아니야. 그냥 계속 커지거나 또는 계속 작아지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탄젠트 같은 경우는 90도가 되면 계속 우주 끝까지 커진다.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여기 있는 문제는 그 삼각기 루틴에 있는 것 좀 연습을 해보시면 되고, 뭐 18번 한번 구해볼까요? 탄젠트 50도, 사인 50도 이런 것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특수각은 이제 외우고 있어야 되고 특수각이 아닌 것들은 사실 구하기가 힘들어요. 사인 50도가 얼마냐, 탄젠트 50도가 얼마냐 이런 것들 여러분이 측정하기는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대신에 이제 뭐가 주어지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중학교 3학년 책은 다 보면은 맨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은 50일 수학은 없구나. 이거는 중3 책이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학교 3학년 교과서든 참고서를 보면 항상 맨 뒤에 삼각비 표가 나와. 막 애매한 각들에 대한 삼각비 값을 이제 찾아보기 쉬우라고. 뭐 사인 25도, 탄젠트 15도 이런 거 우리가 이제 구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값은 그 삼각비 표를 찾아보거나 아니면 요 문제처럼 아예 알려주는 거예요. 탄젠트 50도는 얼마다, 사인 50도는 얼마다. 그런데 여기 어떻게 알려주고, 어디에 알려주고 있습니까? 그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림을 보고서 이제 판단을 해보라는 얘기야. 자, 그 그림을 보면은 4분원이 있는데, 자, 이것도 반지름이 얼마예요? 반지름이 1짜리잖아, 지금. 그림 보면, 그치? 반지름이 1이지. 그래서 요게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여기 직각. 근데 이 기준각이 지금 50도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탄젠트 50도와 사인 50도를 구하래. 자,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나는 지금 여기 길이가 빗변의 길이가 1이니까 사인과 코사인, 사인 50도와 탄젠트 50도를 길이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야. 자, 이 길이가 뭐가 된다? 1 곱하기 탄젠트, 1 곱하기 코사인 50도. 이 길이가 지금 코사인 50도인 거예요. 그러면 사인 50도는 뭐다? 빗변분의 높이에서 이 높이에 해당하는 게 얘가 사인 50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사인 50도가 결국은 이 높이의 길이에 해당할 때는 여기 보면 얼마라고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문제 그림에서 A점이잖아. A점에서 뚜뚜뚜뚜 여기로 가보니까 얼마라고 나왔냐면 0.7660이라고 나와 있네. 0.7660. 결국 무슨 얘기다? 사인 50도가 0.7660이다. 그 얘기인 거지. 그 다음에 이제 탄젠트 50도는요.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잖아. 이 길이가 탄젠트 50이네. 밑변 길이분의 높이인데 밑변 길이가 지금 반지름이 1이니까 1분의 높이니까 이 길이 자체가 이제 탄젠트 50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D점인데 여기서 뚜뚜뚜뚜 가니까 뭐라고 돼 있어? 이렇게 가보니까 여기가 0.1918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1.1918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결국 탄젠트 50도가 1.1918이다. 이제 그 얘기인 거지. 그래서 뭐 빼는 거야. 뭐 여러분들 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3학년 책에 보면은 여기 89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그 표가 있다. 삼각비 표가 있는 거예요. 자, 삼각비 표를 보는 방법은 삼각비 표의 가로줄과 세로줄이 만나는 곳에 삼각비 값을 이제 구하면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 사인 있고 코사인 있고 탄젠트 있고
뭐 각도가 쭉 나오다가 이제 50도, 51도, 52도 이렇게 내어 있는데, 자, 내가 만약에 사인 51도 값을 구하고 싶어요. 사인 51도 값을 구하고 싶으면 51도에서 이렇게 가다가 여기 사인하고 이렇게 이제 만나는 여기에 있는 값을 읽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사인 51도는 표에 보니까 0.7771 7771 이렇게 돼 있으면 사인 51도가 0.7771이구나. 이렇게 이제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지. 다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탄젠트 52도는 얼마예요? 표에서 그렇지. 52도에서 이렇게 가가지고 탄젠트와 만나는 여기를 이제 읽어주면 돼요. 그래요. 그래서 이건 뭐 표만 볼 줄 알면은 뭐 충분히 목표 달성이니까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부터는 좀 이제 삼각비 좀 활용 파트인데, 지금 뭐 자세히 이야기하기엔 좀 힘들겠네. 어차피 이제 활용이니까 뭐 좀 기본적인 거 공부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이제 더 공부할 때 응용 파트 이제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선 이제 직선의 기울기와 삼각비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직선의 기울기라는 거 이제 여러 가지로 정의가 되죠. 특히 1차 함수나 이제 직선을 우리가 이제 도형으로서 파악할 때도, 고등학교 때 이제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거 나올 때 직선을 이제 도형 1차 함수 직선을 하나의 이제 도형으로 생각하고 이제 볼 때가 많은데,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게 결국 이제 기울기예요. 근데 이제 기울기의 새로운 정의가 등장을 하는 거야. 지금까지 얘의 기울기라는 거는 x 증가량, 뭐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기본적인 정의가 이렇게 되지.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그래서 요거를 델타 x분의 델타 y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가면은 이제 이런 삼각형 모양을 이걸 이제 델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뭐 이렇게 읽는, 그때 델타라고 읽는 건데, 요게 이제 나중에 영어 알파벳은 D로 바뀌거든요. 이게 D가 뭐냐면 이제 디퍼런스 이제 차이를 말하는 거야. 얼마 뭐 여기가 뭐 3이고 여기가 6이라고 하고 여기가 뭐 요 길이가 뭐 5라고 하면은 3 뭐 6이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하면은 그 델타 x라는 건 x 값의 차이란 얘기지. 3과 6의 차이. 그럼 6에서 3 빼는 거잖아요. 요 차이가 지금 이제 3. 이게 이제 델타 x다. 또는 x의 증가량, x의 변화량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기울기라는 걸 이렇게 정의하기도 해요. 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자, 여기가 이 값을 내가 a라고 하고 이 값을 b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x 값의 차이는 큰 값에서 작은 값 빼면은 b-a가 되고, 그럼 그때의 y의 변화량은 x가 b였을 때 그때 y 값은 fb가 되지. 이걸 이제 fx라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은 fb에서 a에서의 함수 값은 fa잖아요. 기울기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제 분수 값인데 만약에 여기가 별이고 별분의 f별 빼기 여기가 동그라미인데 동그라미분의 f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렇게 틀하고 이런 모양하고 이 모양이 이제 똑같으면은 이거 기울기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라고 했지.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자, 또 하나의 기울기의 표현이 뭐냐면은 요 직선이 지금 이제 x축과 자 이만큼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각도를 내가 이제 세타라고 하면은 이 세타가 뭐냐? 이게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와 같다는 거야. 이 각도에 대한 탄젠트 값이 곧 기울기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뭐 이 직각삼각형 보면 되잖아요. 직각삼각형에서 기울기가 뭐냐면은 이 직각삼각형에서 기하적인 의미는 밑변분의 높이가 되잖아. 밑변의 길이가 3이고 높이가 6이면은 3분의 6이니까 기울기가 2인 거네. 그러니까 이 fx는 기울기가 2니까 2x 플러스 뭐 얼마 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될 텐데, 또는 기울기가 지금 2가 되는 건데, 직각삼각형에서 밑변분의 높이가 뭐예요? 그게 탄젠트의 정의였잖아. 탄젠트가 밑변분의 높이에 대한 그 비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밑변분의 높이가 3분의 6 해서 2라는 얘기는 지금 탄젠트 세타가 2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기울기의 또 다른 표현이, 자, 직선이 x축과 이룬 요 각도에 대한 탄젠트 값이다.
자, 그것도 이제 알아두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20번 한번 보시면은 1참수 y는 이퀄 3분의 루트 3x 플러스 4라는 자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x축과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이렇게 지나면은 사실은 x축과 이루는 각도라는 게 요 각도도 있지만 반대쪽에 이런 각도도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제 둔각이고 얘는 예각이니까 헷갈리지 말라고 예각의 크기 구하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기울기가 3분의 루트 3인데 3분의 루트 3이 뭐와 같은 거다? x축과 이루는 요 각도를 얘를 세타라고 했을 때 뭐와 같은 거냐면 탄젠트 세타와 같다는 얘기인 거지. 그럼 탄젠트는 언제 3분의 루트 3입니까? 3분의 루트 3? 아까 특수하기에서 이런 거 없었는데요 라고 하면 안 되지. 요거는 루트 3분의 1이잖아. 그래서 탄젠트는 30도일 때 루트 3분의 1이고 자 탄젠트 다시 탄젠트 30도가 복습 루트 3분의 1이고 탄젠트 45도가 1이고 탄젠트 60도가 루트 3이니까 자 루트 3분의 1이 나올 때의 그 각도는 뭐다? 30도란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이 직선이 x축과 이루는 요 예각 이 크기가 지금 30도다 이제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30도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22번 한번 봐볼까요? 이게 이제 직선의 이제 일반형으로 나왔어요. 1차 방정식. 자, 6x-5y 플러스 30 이퀄 0.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 이제 형식이 이런 식으로 나와.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1차 함수로 표현할 때는 그때는 이제 y는 이퀄 얼마 이렇게 이제 꼴을 바꿔주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방정식이 이렇게 나왔을 때 x축, y축과의 각각 교점을 a, b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x축과 이루는 각도가 지금 a라고 나와 있을 때 탄젠트 a의 값을 구하시오. 그럼 뭐야? 탄젠트 a가 결국 뭐다? 이 직선의 이제 기울기라며. 그러니까 결국 탄젠트 a 구하라는 얘기는 기울기 구하라는 얘기예요. 얘 기울기 구하라는 얘기야. 기울기다. 그러니까 y는 기울기를 알려면은 y는 이퀄 얼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5y는 6x 플러스 30이 되고 그러면은 양변을 5로 나눠주면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1참수꼴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5로 나누면 5분의 6x 플러스 5, 6의 30 이렇게 되니까 이때 기울기는 5분의 6. 즉 탄젠트 a의 값이 5분의 6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지. 간단한 이제 문제고요. 자, 삼각비의 실생활 활용. 여기 이제 3학년 때 이런 문제가 되게 어려워요. 이쪽이 이제 가장 연습을 많이 활용 문제. 삼각비 활용 문제가 가장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야. 고등학교 때도 많이 나와요, 되게. 이런 문제 연습을 되게 이제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23번 한번 보면은 나무가 불쌍하네요. 원래는 이런 나무였겠지. 이런 나무인데 여기가 딱 꺾여가지고 벼락 맞아서 꺾여서 이게 이렇게 그림처럼 이렇게 땅바닥에 이렇게 꺾였어요. 이렇게 돼버렸어. 그래서 요 애지 지금 직각이고 요 나무가 땅과 이루는 요 각도가 지금 30도예요. 그러면 직각 30도, 60도짜리 직각삼각형이라는 거 보이죠? 근데 이제 처음에 나무의 높이를 구하래. 그럼 처음에 나무의 높이라는 게 원래는 이렇게 서 있었을 테니까 그러면은 요만큼이 이만큼 나무의 얘기고 이 빗변의 길이가 뭐예요? 이걸 이렇게 다시 세우면은 요만큼의 길이가 이 빗변의 길이였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무의 높이 구하라는 얘기는 결국은 요변 길이하고 요변 길이 더해주면 원래 요만큼의 나무의 높이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나무의 높이는 지금 빗변 더하기 높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결국 이제 빗변의 길이도 구하고 높이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런데 이건 내가 아는 삼각형입니까? 그러니까 하나 더 얘기하자면은 삼각형에서 이제 그러니까 6개 중에 3개만 알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아는 삼각형인데 다만 한 가지 예외는 각도만 3개 알아서는 삼각형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각도가 3개면은 여기 뭐 30도, 60도, 직각자리 3개 각을 다 알아.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변의 길이 하나라도 알 수 있어요? 길이의 b는 알 수가 있지.
30도, 60도 내 직각이면은 여기 2대 1대 루트 3이 되는구나. 근데 이거는 실제 길이가 2, 1 루트 3이라는 게 아니라 길이 b잖아. 실제 길이는 2k, k 루트 3k인 거고, 그리고 이렇게 생긴 삼각형은 개수가 몇 개예요? 무수히 많지. 60도, 30도, 2대 1대 루트 3b를 만족시키는 삼각형은 요만한 삼각형도 있고, 이만한 삼각형도 있고, 이만한 삼각형도 있고, 다 닮음인 삼각형들은 전부 다 같은 조건인 거잖아요. 다 2대 1대 루트 3b를 만족시키는 이런 모양인 거잖아. 그래서 세각을 아는 것만 가지고는 그 삼각형을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야. 다른 조건은, 그러니까 최소한 한 개 변의 길이는 알아 있어야 돼요. 삼각형에서 최소한 한 개 변의 길이는 나와야 그걸 내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다른 변이나 각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각도 다 나왔겠다. 변의 길이 하나 안 해요. 여기 3루트 3이라고 나와 있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아는 삼각형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른 변의 길이도 다 구할 수가 있어야죠. 자, 우선은 그럼 높이는 뭘로 구할까요? 높이는 밑변 나왔지? 기준각 30도에 대한 높이면 이거 탄젠트네. 그래서 얘는 이 높이는 탄젠트 요 밑변 길이 곱하기 3루트 3 곱하기 탄젠트 30도 해주면 되는 거지. 밑변 길이 곱하기 탄젠트, 요 탄젠트 해주면 높이가 나온다. 3루트 3 곱하기 탄젠트 30도면은, 그럼 탄젠트 30도가 얼마였어요? 아까도 나왔지? 루트 3분의 1. 그래서 얘는 3루트 3 곱하기 루트 3분의 1이니까 딱 3이 되네요. 높이가 3이고.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요 빗변의 길이는 물론 뭐 피타고라스 정리 써도 되지만은 뭐 우리 삼각비례로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때는 빗변의 길이는 밑변과 높이가 나와 있으니까 요 밑변의 길이를 쓰고자 한다면은 밑변의 길이를 요 코사인 30도로 나눠줘야 되고, 만약에 사인 이 높이를 쓰고 싶으면은 높이는 사인하고 이제 연결된 거니까, 자, 높이 3을 사인 30도로 나눠줘야 돼요. 어떻게도 상관이 없고, 그래서 요 빗변의 길이는 이렇게 써볼까요? 내가 이 30도를 이제 기준각으로 쓴다면은 빗변은 밑변의 길이인 3루트 3을 여기 코사인 관계니까 코사인 30도로 나눠주면 된다. 그럼 코사인 30도가 지금 2분의 루트 3이기 때문에 루트 3 이렇게 이제 지워지고 2, 3은 6, 얘는 이제 6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빗변의 길이가 6이다라는 거 알게 되니까, 그러면 원래 나무의 높이는 뭐였다? 3 더하기 6 해서 이제 9m였던 거지. 단위가 미터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나무의 높이는 단위까지 써줘야 돼. 단위가 안 나와 있으면은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사실 뭐 가끔 문제를 보면 삼각형인데 그냥 길이 1, 2 뭐 이렇게 단위 없이 길이 이렇게 숫자만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사실 이게 이제 이 변의 길이를 실수로 바꾼 거거든. 나중에 이제 삼각함수의 이제 호도법이라는 걸 배워서 각도 이 60도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실수값으로 이제 바꿔버려요. 실수인 뭐 루트 3, 2분의 루트 3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부 다 바꿔버리는데, 이제 그런 의미예요. 뭐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되고. 자, 넓이는 이제 공식만 좀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삼각형과 우리 이제 삼각형이 이제 넓이 구하는 방법들을 이제 좀 여러 가지 배우게 될 텐데, 이제 고등학교 삼각함수 가면 이제 더 많이 배우고 그런데, 일단 여러분들이 아는 거는 뭐가 있어요? 어떤 삼각형이 넓이 구하는 방법? 아는 게 뭐 있지? 몇 개를 배운 것 같아? 하늘아, 지금까지 몇 개 배운 것 같아요? 삼각형이 넓이 구하는 방법? 한 개? 한 개밖에 안 배웠다고? 중학교 2학년 거 배웠잖아. 2학년 거 과정 다 설명했잖아요. 중학교 2학년에서 아니 어떤 방법이든 간에 어떤 방법. 아니 근데 닮음 자체는 이제 길이비를 이용해서 길이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혜인한테 물어볼게요. 그럼 중학교 2학년 때는 몇 가지 삼각형이 넓이 구하는 거 몇 가지 배운 것 같아요? 내심할 때 이거 배우지 않았나? 삼각형 안에 내접하는 원이 있고 얘 반지름이 r일 때 세변의 길이가 a, b, c면은
삼각형의 넓이 S를 어떻게 알 수 있어? 2분의 R에다가 이 R이 뭐냐면 4저번의 반지름. 4저번을 이용하는 거지. 4번의 반지름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를 곱한다? 세 변의 길이의 합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게 이제 삼각형의 넓이가 된다고 했었잖아요. 이거 새로 한 가지 더 배운 거예요. 최소한 이제 중학교 2학년 넘은 친구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알던 거는 뭐 다들 아는 밑변 곱하기 높이. S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을 뭐 A, 높이를 H라고 하면 2분의 1 H가 된다는 거. 요거에다가 이제 2학년 넘어갔으면 이것도 하나 알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뭐 외저번의 반지름을 이용하는 것도 나와요. 이제 그건 뭐 나중에 하고. 그럼 지금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A라고 할게요. A, B, C라고 할게. 내가 이 삼각형이 이제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밑변의 길이는 C라고 나와 있어. 여기가 이렇게 얘를 B라고 해야겠다.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요 길이가 B일 때 소문자 B로 나타냈을 때 삼각형의 밑변은 B야. 그러면은 나는 이제 높이만 구하면은 넓이 구할 수 있다는 얘기네.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되니까. 자, 그런데 높이가 안 나와 있어요. 문제에서. 높이가 안 나와 있는 대신에 요 길이가 C고 에이, 이것도 안 좋네. 얘를 반대로 할게요. 미안. 그게 상관은 없는데 여기를 C라고 하고 여기를 A라고 할까? 그러면 이제 요 변의 길이가 지금 A가 되는 거고 이쪽이 지금 C가 되겠네. 이렇게 이제 변의 길이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요 각도 C에 대한 각도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럴 때 높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 자, 우리 이제 보조선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보조선이 뭐야? 수직선이지, 수직선. 초등학교 때부터 수직선은 많이 하죠. 그러다가 중학교 올라오고 하면서 뭐 평행선이라든지 가계 이등분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가장 많이 쓰는 보조선이 수직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높이라는 게 뭐야? B에서 이렇게 수직선 내리면 이게 높이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직선을 내려봤더니 두 개의 삼각형으로 이제 나눠졌어. 직각삼각형으로 나눠졌어. 자, 그러면은 이 높이는 내가 이 각을 알아요. 요거 뭐 C각이라고 해도 되고 뭐 요걸 세타라고 하면은 자, 높이는 뭐가 된다? A 곱하기 높이는 빗변과 높이 관계는 이렇게 사인 관계니까 그래서 얘는 A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된단 말이에요. 요 빗변 길이 곱하기 A 세타에 대한 사인 값. 그게 높이가 돼. 요 직각삼각형에서 얘가 이제 A 사인 세타면은 자, 그러면 이제 이 삼각형 ABC의 넓이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높이를 구했으니까 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 길이가 B고요. 그런데 높이가 A 사인 세타. 그런데 이제 이 세타라는 게 지금 이제 C각이니까 사인 C라고 씁시다. 보기 좋게 좀 정리해 보면은 이제 A 2분의 1의 AB 순서로 2분의 1 AB 사인 C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인을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이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새로운 이제 삼각형 넓이 구하는 방법을 또 하나 배운 거예요. 2분의 1 사인 AB 사인 C.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응용하면은 평행사변형의 넓이 한번 구해 볼까요?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있는데 요게 A고 요 변이 B예요. 평행사변의 넓이 어떻게 구하지?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되잖아요. 여기 수직선 그어가지고.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요 길이가, 이 높이가 안 나와 있는 대신에 뭐 이렇게 요쪽에서 요 길이가 얼마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이게 없는 대신에 요 각이 또 세타라고 나와 있어. 세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높이는 또 뭐가 될까? 똑같은 거지. 요 높이는 빗변의 길이 곱하기 거기에 대한 사인 세타 값을 곱하면 이 높이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높이는 또 이제 A 사인 세타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밑변 곱하기 높이가 평행사변의 넓이니까 얘는 밑변 B 곱하기 높이인
A 사인 세타 해주면 되겠네. 얘는 2분의 1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얘는 AB 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책에 또 다 나와 있어. 뒤에 보면은. 그래서 삼각 애매하게 생긴 이제 사각형 같은 거, 뭐 이렇게 생긴 사각형이 넓이 구하라라고 하는데 대신에 요각이 뭐 x도고 요각이 y도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은 이거 딱 반 잘라 가지고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하면 돼요. 여기가 뭐 얘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얘가 d라면은 1번, 2번 이렇게 나눠서 1번 넓이는 2분의 1 AB 사인 X가 될 테고요. 2번 넓이는 2분의 1의 C 곱하기 D의 사인 Y 이렇게 되겠지? 2분의 1의 C, D의 사인 Y 이렇게 될 테니까 이제 둘 더하면 이제 사각형이 넓이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두 개 삼각형으로 나눠서 이제 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 다만 이제 좀 헷갈리기 쉬운 게 거기 둔각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 보면은 그냥 사인을 쓰는 게 아니라 사인에 180-A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둔각 삼각형이에요. 여기가 지금 A, B, C고 이 길이가 지금 B고 여기가 C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자, 밑변을 C라고 잡읍시다. 그럼 높이가 뭐가 되는 거야? 자, 둔각 삼각형의 높이라는 거는 요 A, B를 연장시킨 다음에 요 C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지. 그래서 뭐 여기를 H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요만큼의 길이가 이게 지금 높이가 되는 거잖아. 그치? 이게 이제 높이가 되죠. 그럼 이제 이 높이를 구하려면은 요 직각삼각형을 봐야 되는 거야. 사실은 이제 요만큼 이 삼각형은 원래 없는 거지만은 보조선을 그어서 이쪽 삼각형에서 이제 관찰을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제 요만큼의 각도가 지금 각 A잖아요. 각 A면은 내가 이 각도는 180도에서 A를 뺀 요만큼의 각도는 180-A 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높이를 뭘로 표현할 수 있어? 빗변 길이 곱하기 요 각도에 대한 사인 값을 곱하면 그게 높이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높이는 지금 요 빗변 길이가 요 삼각형에서의 빗변이야. 요 삼각형에서의 빗변이 지금 요만큼 길이니까 이게 지금 여기가 지금 B네요. B. 그렇지? 그럼 B에다가 사인의 요각을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얘가 이제 180-A. 이게 뭐다? 이게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 높이니까 밑변이 지금 이제 C고 C 곱하기 높이를 B 사인 180-A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네. 그래서 정리하면은 2분의 1 BC의 사인 180-A. 그래서 이 180-A라는 게 어디서 나온 거냐라는 거를 헷갈리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둔각 삼각형에서는 높이를 이쪽에 요 보조선을 그어서 이 삼각형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길이가 아닌 요 보조선에 있는 요 직각 삼각형에서 이제 높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92페이지 보면은 이제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는 거 이제 설명을 했고, 자 마지막으로 하나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마지막 방법 하나 더 하자면은 자 대충 생긴 사각형이 하나가 있어요. 뭐 이런 사각형이 있다고 볼까? 여기서 이제 대각선의 길이 가지고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대각선을 이렇게 긋고 이 두 개의 대각선이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 대각선 하나의 길이를 A라고 하고 이거를 이제 B라고 하면은 이 사각형의 넓이 S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가 됩니다. 무슨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생겼지? 근데 이제 왜 2분의 1 사인 세타가 되냐 하면은 자 각 대각선에 평행하게 요 꼭지점 지나면서 요 대각선에 평행하게 이렇게 선 하나 긋고요. 또 이쪽 꼭지점 지나면서 평행하게 또 하나 그어요. 이렇게 그어요. 그리고 요 꼭지점 지나면서 요 대각선에 평행하게 이렇게 그어주고 여기 지나면서 또 평행하게 이렇게 그어줘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요 노란 선으로 이제 이 노란 선으로 둘러싸인 이렇게 사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이 사각형은 무슨 사각형이 되겠어? 지금 전부 다 평행하게 그었으니까 얘 평행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도 여기가 이렇게 이제 평행한 거잖아. 그러니까 서로 마주보는 변끼리 평행하니까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지. 그럼 우리 아까 이제 평행사변형의 넓이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이제 요 길이가 지금 요 길이가 b니까 얘도 똑같이 b겠지. 그대로 이렇게 평행하게 옮겨준 거에 불과하니까. 그리고 요 길이는 요 길이가 똑같은 a가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두 개의 대각선이 이룬 각이 세타면은 이걸 그대로 지금 평행하게 옮겼으니까 요 각도 뭐가 되겠어요? 이 각도 얘하고 똑같은 각일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도 이제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했지만은 넓이는 S는 이 노란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AB 사인 세타가 된단 말이에요. AB 사인 세타. 근데 나는 지금 요 안에 들어있는 요 하얀색 사각형의 이제 넓이를 구하고 싶어. 자, 그런데 이제 얘는 지금 이렇게 이제 이렇게 네 등분한 거 보면은 자, 요만큼의 넓이는 여기에 몇 분의 몇이다? 이만큼의 딱 절반이잖아요. 그리고 이쪽에 이만큼의 넓이도 요 사각형의 딱 절반, 여기도 이만큼 사각형의 절반. 그럼 결국은 이 하얀색 사각형은 노란색 사각형이 다 절반을 이제 모아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전체 사각형의 딱 절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2분의 1을 해줘서 그래서 결국 S는 하얀색 사각형은 2분의 1의 AB 사인 세타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여기서의 세타는 두 개의 대각선이 이루는 각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개념 잘 연습하고 문제를 한번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어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래도 이왕 하는 김에 삼각비를 한번 좀 끝까지 한번 쭉 이렇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약간 시간이 오버가 됐네요. 자, 고생들 많았습니다.